여러분, 파주에 적군묘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 일명 적군묘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가보셨을 터인데요. 그곳은 1.22 사태, 울진 삼척 사태 등 6.25 전쟁 이후 대침투 작전에서 사살된 북한군의 유해를 매장했던 곳입니다. 최초에는 사살된 북한군의 유해를 차후 북한 측에 증거로 제시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분산에 매장해 두고 있다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묘지를 조성해 관리하면서 적군묘지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 2000년부터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군 유해와 함께 발굴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도 많은 숫자를 발굴함에 따라서 적군 묘지도 그 규모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굴된 유해 중에는 특히 중국군 유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로 이름을 바꿔 대규모로 추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서 점차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시기 중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그 매개 수단으로 중국의 조건 없는 유해 송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99구의 유해가 중국에 송환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보며 이제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과거사 정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독립전쟁에 관여해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는 정도의 과거사 정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이 조건 없이 송환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유해를 받아 유전자 감식이나 또는 별도로 관리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양 열사능원 지원군 열사 기념광장에 합장하는 방식으로 안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중국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관습상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은 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육도 죽은 그곳에 영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6.25 전쟁에 전사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 안링을 비롯한 중국군 전사자 3000기의 유해를 북한의 강계에 안장하여 북중혈맹의 징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오쩌둥의 며느리 유승린이 매년 11월 참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북중혈맹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산의 유엔군 묘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죽은 중국군의 유해를 파주에 안치하는 것은 그들의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며 6.25 전쟁에 전사한 그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중국인의 관습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은 자는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후히 장사 지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묘지를 단촐하게 조성하고 중국인들 하여금 파주를 방문해 참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도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두 나라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기에는 귀중한 교육자료,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실리적으로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은 미군 23년대와 프랑스군이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군 3개 군단의 포위 공격을 물리친 역사적인 헌장입니다. 그곳에서 전사한 중국군이 5천여 명이나 됩니다. 당시에는 중국군의 시신이 산야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평면의 곳곳에서는 상당수 중국군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중국군의 유해를 발굴해 한중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 기념관에서는 매년 12월 13일 현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주관으로 미군과 프랑스군을 초청해 성대한 전승 기념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 행사를 상대방이었던 중국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미, 프랑스,
중국군이 함께하는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 위령제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지평리 일대에 산재한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중국군 묘지를 조성해 평화공원으로 명명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며 한중 교류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의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중단하고 현지의 묘지를 조성하여 지평리와 연계해 6.25 전쟁 중국 역사 탐방 벨트를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북한군 중국군 묘지와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전투 등 2개 지역의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저는 유엔군 참전 22개국의 관련 행사와 함께 남북한을 포함해 당시 북한편으로 참여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망라하는 6.25 전쟁 화해 평화를 위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휴전선 남쪽에서 전사한 중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 안치하고 이를 매개로 하는 한중 교류 행사가 명분이나 실적인 면에서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이승만 정부 시기 국군의 해외 파병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